음, 지금 이번 영상에서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냥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달라꼬르테와 엠백과 271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려고 해요. 일단은 그 세 기종의 특징은 독립형 보일러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독립형 보일러의 가장 큰 이게 사용하면서 이제 좀 뭐랄까 이걸 갖다가 이제 세팅하고 다니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독립형 보일러의 특징은 보일러마다 온도가 설정이 가능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걸 갖다가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걸 굳이 온도를 다르게 쓰시는 분들은 거의 못 본 것 같아. 단지 이제 이게 그 온도 유지력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좀 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설정하는 온도를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뭘까, 하이엔드 머신을 자꾸 세팅하고 다니면서 느끼는 거는 보통 대부분 그냥 돼 있는 온도대로 쓴다,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아리까리한데, 어쨌건 독립형 보일러기 때문에 원하는 그룹 헤드를 원하는 온도로 세팅이 가능하고, 심지어 예를 들어 내가 한쪽만 온도를 높여서, 예를 들어서 추출 수율을 높여서 베리에이션 음료 쪽에 쓰겠다 그랬을 때 설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각 기종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달라꼬르테 이제 추출의 변수를 어떻게 변화를 주냐가 이제 관건인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달라꼬르테 같은 경우에는 하이엔드 버전 같은 경우에는 유량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유량을 조절하는 것과 조금 단점이 뭐냐면은, 이 그룹 헤드 아래쪽에 보면은 나사가 있어요. 그 나사를 돌려가지고 자기가 직관적으로 보면서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뭐랄까 디지털식으로 해서 20% 30% 낮추는 게 아니라 좀 약간 보면서 낮추는 거고, 그리고 한번 세팅하면은 이게 그룹 헤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추출하면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추출한 상태에서 그냥 쓰는 거죠. 그리고 매번 추출할 때마다 바꾸는 것도 매우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좀 이렇게 잘 쓰긴 좀 어려운 기능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리고 이제 일단은 달라꼬르테의 가장 큰, 지금 DC 프로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56mm, 포터필터가 보통 58mm 쓰는데, 그거는 포터필터가 작죠. 54mm였나? 기억이 정확히 안 나네요. 53mm, 56mm인데, 그럼 대신에 많은 양이 들어갈수록 좀 더 깊어요. 그럼으로써 수율 자체가 좀 더 다르고요. 그러니까 좀 더 낮게 나오죠. 그래서 좀 더 부드럽게 나오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이제 달라꼬르테 자체가 거의 최초로 독립형 보일러를 쓴 기계다 보니까, 또 와중에 또 이게 이것저것 좀 뭐랄까 조금씩 이제 좀 바뀐 부분, 그러니까 좀 발전한 부분들이 있고 한데, 기본적으로 달라꼬르테를 참고해서 나온 게, 이제 좀 참고했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 이제 받아들여서 나온 게 이제 신발리의 엠백이나 271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왜냐면은 엠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를 뜯어보면은 거의 이제 달라꼬르테 독립형 보일러랑 비슷하게 보일러가 들어있고, 단지 늘 쓰던 58mm 포터필터고, 58mm 포터필터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엠백 같은 경우에는 스마일 보일러라고 특허받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달라꼬르테가 지금 나온 지 거의 한 15년? 그게 이제 원래 기본적으로 달라꼬르테 자체는 이제 해외에서 그렇게 좀 잘 나가는 머신은 아니었는데, 한국에서 중경물산이라고 그쪽에서 지금 현 총판 이전에 중경물산 쪽에서 갖고 오면서 커피빈에 계약하면서 거의 전 세계 물량의 50% 정도를 갖다가 이제 소화하면서, 달라꼬르테가 메이저까지 아니라 좀 큰 회사가 되면서 지금까지 커온 건데, 일단은 머신은 저도 오버를 몇 번 해봤는데, 일단 간결하고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고장날 부위도 많이 없고,
단지 이제 그 초창기 DC 프로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메인보드에서 온도 설정이 안 되는 관계로 그 DC 그 에볼루션인가? 그 달락보트 에볼루션 같은 경우는 그룹별로 온도 설정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아쉬웠는데 이제 지금 DC 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다 설정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히 문제되는 거 없는 것 같고 독립형으로서. 그 이제 반면에 엠벡 단지 이제 그 초창기 때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은 계속 추출하다 보면은 찬물이 계속 유입되다 보니까 이게 그룹 헤드마다 보일러가 있다는 거는 메인 보일러보다 보일러 용량이 작단 말이에요. 작다 보니까 찬물이 계속 들어보다 보면은 한쪽만 계속 추출했을 때 찬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온도가 떨어지면은 머신이 이제 에볼루션 같은 경우는 머신이 추출을 멈춰버리고 온도로 올라갈 때까지 추출이 안 되는 그런 조금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계속 연속 추출했을 때 차가운 물이 들어왔을 때 이 온도를 갖다가 다시 올리는데 이제 문제점 이제 좀 히터의 용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었던 거죠. 초창기 모델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엠벡의 스마트 보일러라는 건 제가 지금 이게 어떤 걸 정확하게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내부 구조적으로 봤을 때 엠벡은 제가 구형은 몇 번 뜯어봤거든요. 근데 최근 신형 그 아티브 모델인가? 그것까지 못 뜯어봤어요. 근데 이제 그 구형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였냐면 그 메인 보일러, 그 스팀 보일러에 있는 물이 일로 들어와요. 근데 이게 무조건 뜨거운 물, 너무 뜨거운 물이기 때문에 찬물하고 용합되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말해서 미지근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온도를 갖다가 회복을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반면에 이제 271 같은 경우에는 그 GTI라는 기술을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271의 가장 큰 장점이자 뭐랄까 시스템인데 일단 뜯어보지 않아서 저도 이거 보일러까지 뜯어보지 않았거든요. 단지 내부는 몇 번 봤는데 일단은 제가 봐서는 히터 용량이 좀 더 높은 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달락고르테 같은 경우에는 유량에 조금 포인트 최신 그 상위급은 유량을 갖다가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은 그 엠벡 같은 경우에는 가변압이죠. 그래가지고 그 추출하면서 압력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생각보다 불편해요. 이거 그래프로 되어 있는 거 만져야 되는데 그래프를 만지기 위해서는 설정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야 되고 이제 좀 뭐랄까 이게 가변압이 되지만 사용하기는 좀 어렵다. 대신에 이제 그 엠벡의 가장 큰 장점이랄까 뭐 이런 거는 물량을 갖다가 이게 줄여 놓으면은 그 물량을 갖다가 줄여 놨을 때 이게 일반적인 그 단일형 보일러들은 그 내부 압력 그래프가 그냥 이렇게 낮게 갔다가 한 번에 올라가서 이렇게 쭉 가는 식인데 얘는 물량을 줄여 놓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가는데 얘는 줄여놨으면은 여기에 맞춰가지고 그 전체적인 그래프를 갖다가 일관성 있게 맞춰줘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장점이고 대신에 이제 이게 가변압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그 다들 그 하이엔드 머신들이 가변압을 고민들 많이 하는데 시네소나 스피릿이나 슬레이어나 다 가변압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룹 헤드별로 그 펌프가 있어요. 근데 엠벡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고요. 대신에 앞에 그 모듈을 하나 놔둬서 그 압력을 조절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나름 잘 작동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그래프도 솔직히 조금만 손을 보면은 좀 손을 보는 게 약간 불편하긴 한데 손을 보면은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쓰기는 좀 많이 불편해요. 예를 들어서 뭐 오른쪽 이게 뭐 추출하는 이게 영업하는 도중에 이게 러시가 오는 타이밍에 뭔가 이상해서 바꾸겠다 이러기에는 조금 불편한 구석이 있거든요. 단지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엠벡 같은 경우에는 그 4개의 그 뭐 이렇게 키 세팅을 해 놓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거는 다르게 이런 건 가능해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면은 좀 장점인데 또 구형 엠벡 같은 경우에 지금 신형 아티브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전면 터치 패널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없어졌다가 버튼형이 나왔어요. 왜냐면 터치가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좀 나가면 한 원가가 거의 한 30만 원 넘어가기 때문에
그 액정을 갖다가 이렇게 그룹 헤드에 박는다는 거는 조금 약간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71 에센셜도 보면은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버튼하고 액정하고 혼합하는 방식으로 다들 많이 가고 있고요. 이제 엠백이 가변압이고, 그리고 가장 좀 이제 돈을 주면 돈을 옵션으로 좀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오토스팀이죠. 오토스팀은 저는 쓰고 있거든요. 일단은 알바를 돌리는 데 있어서는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냥 스팀 가리킬 거 없습니다.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게 있고, 그 271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은, 271은 지금 제가 앞에 있으니까 이 영상을 따로 잘 보여드리면서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이게 지금 271 에센셜인데, 에센셜이 이제 그 뭐랄까 271에서 있는 그 요 레버로 그 앞에 있는 인퓨전 조절하는 그게 레버가 없을 뿐이지 동일해요. 저는 이제 그게 있으면 좋아요. 실제로 직관적으로 만질 수 있고 편하긴 한데, 문제는 그 271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 자꾸 이 직원이나 알바들이 자꾸 만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세팅되어 있는 거 수치도 다 바뀌어 있고 이러면은 맛 바뀌었다고 뭐 이렇게 이런 트러블이 있는 게 조금 번거롭기 때문에 저는 에센셜을 좀 추천하는 편이고요. 그러면은 얘는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아예 그냥 그 압력 조절을 갖다가 다이얼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약간 뭐랄까 얘는 가변압은 아니고 그냥 전체적인 압력을 그냥 통으로 조절하는 거죠. 대신에 이 271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그 페마 쪽에서는 그 추출하는 데 있어서 변수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인퓨전이다, 그쪽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일반적인 다른 머신에 없는 이제 그 블루밍이란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인퓨전 시간도 조절이 가능해요. 최대 4초까지인가 그럴 거예요. 블루밍도 2초인가? 뭐 이래가지고 합치면은 꽤 늘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블루밍 같은 경우에는 최대 유량을 저압으로 쏘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쏴주면은 그 가스가 차 있는 원두 같은 경우에는 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로스팅 받자마자 가스가 많이 차 있으면 추출하는데 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써주면은 좀 많은 도움이 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 특별한 건 없고, 요게 이제 지금 271 내부 구조인데, 여기서 보면은 요 부분, 요게 이제 그 GTI의 조금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보통 요쪽에 있는 솔은 추출수 물을 넣어주는데, 얘는 뭐냐면 그 인퓨전 부분을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솔하고 하는 역할이 달라가지고, 솔은 버튼을 누르면 솔이 열리면서 물이 들어가는데 얘는 열려 있어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닫힙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량을 갖다 조절해 주는 건데, 어쨌건 뭐 일단은 뭐 이런 장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알아두시면은 뭐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한번 찍어 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